당신이 우리 딸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청소부 아들의 아내가 되면 지수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알면 됐어요. 우리 집 문턱은 넘지 마세요. 엄마! 너는 나랑 같이 가. 당장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청소부 주제에. 죄송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 대형 빌딩의 로비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그 사이를 비집고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다. 민준 38살.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그는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며 묵묵히 일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투명인간처럼. 작업을 마친 민주는 탈의실에서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건물을 나섰다. 근처 카페 앞에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였다. 32살의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오늘 늦었어요. 미안해. 2층 화장실 청소가 오래 걸렸어.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지수가 좋아하는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2년 전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둘에게는 오빠, 응,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지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내 어머니가.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수의 어머니 윤 여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지수를 통해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명품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자. 청소부와 딸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람. 지수야, 내가 힘들어질 거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칠 후 윤 여사는 딸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겠다고 고집했다.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만남의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윤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놓고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녀는 위아래를 훑어봤다. 민준은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지만 윤 여사의 눈에는 허술하게 보였다. 앉아요. 명령조였다. 민준은 조용히 앉았다. 지수는 어머니와 민준 사이에서 불안한 표정이었다. 이름이 민준이라고? 네, 어머님. 어머님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직업이 청소부라던데? 네, 맞습니다.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지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수가 끼어들었지만 윤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수야, 넌 조용히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민준을 쳐다봤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청소부 아들의 아내가 되면 지수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민준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알면 됐어요. 우리 집 문턱은 넘지 마세요.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가 따라 일어서려 하자 그녀는 딸의 팔을 붙잡았다. 너는 나랑 같이 가. 엄마, 당장.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펐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윤 여사는 주차장에서 민준을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명품 구두를 신은 발로 민준의 가슴을 밀쳤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청소부 주제에.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윤 여사는 차에 오르며 지수에게 말했다. 이제 그 사람 생각도 하지 마. 내가 행복하려면 신분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지수는 울면서 차창 밖을 봤다.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휴대폰에는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밤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빌딩으로 출근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하지만 민주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남자가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윤 여사는 딸이 돌아올 거라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청소부 따위는 잊고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윤 여사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사무실 건물 15년간 임대해 사용하던 그곳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 건물주에게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이 최근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뭐라고? 새 주인이 누군데? 비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소유주는 비공개래요. 윤 여사는 책상을 쳤다. 비공개라니.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협상해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은 없었다.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만 반복해서 왔다. 회사를 옮기려면 최소 2달은 걸리는데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윤 여사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비서를 통해 건물 관리인과 연락해 새 주인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건물 지하 주차장 옆 작은 사무실이었다. 약속 당일 윤 여사는 명품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건물을 잃으면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 고개를 숙여서라도 계약을 연장해야 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창문을 닫고 있었다. 청소부인가? 윤 여사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여기 건물주 만나러 왔는데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윤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었다. 어서 오세요, 윤 여사님.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 여사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사무실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비서들. 모두 민준을 중심으로 서 있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은 작업복을 벗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뒤편 벽에는 여러 건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윤 여사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이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윤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다. 믿을 수 없었다. 청소부가 건물주라니. 거짓말. 거짓말이죠?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박 실장입니다. 민준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모든 서류와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윤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민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건물 소유주 그리고 다른 건물들의 명단도 보였다. 강남의 상업용 빌딩 3채, 오피스텔 2동. 총 자산 규모가 8천억 원대. 이게 대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제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저한테 물려주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요. 윤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럼 지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저를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에. 윤 여사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수천억 자산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아직 이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윤 여사님 기억하세요?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 청소부 주제에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고 하셨죠.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발로 제 가슴을 밀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제게 하셨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윤 여사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건물 계약 연장해드리겠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주는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이 서류를 꺼내 윤 여사 앞에 놓았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세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나아지게 하고 청소 용역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윤 여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윤 여사에게 다가갔다. 지수를 풀어주세요. 그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세요. 윤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평생 명품과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진짜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윤 여사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실장이 다가와 물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렇게 모욕당했는데. 민주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제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 고개를 높이 들고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지수가 받았다. 엄마,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에게서 사과를 듣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 만났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오빠를? 왜요? 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윤 여사는 울먹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민준이 건물주였다는 것, 수천억 자산가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를 모욕했는지. 지수는 전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그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그리고 어머니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니. 엄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이제 알았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좋은 사람이야. 다음 날 지수는 민준을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수가 다가가자 민준은 놀라며 손을 닦았다. 지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지? 아니요.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해요. 진심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미안해. 너한테도 숨긴 거. 괜찮아요. 오빠는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세상을 시험한 거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민주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내가 날 믿어줘서. 며칠 후 윤 여사는 회사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청소 용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다. 윤 여사는 직접 청소 직원들을 만나 사과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다. 늘 도도하던 사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시작은 이미 된 것이다. 한 달 후 민주는 윤 여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민준의 사무실이었다. 윤 여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다. 민준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다. 윤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회사 개편 보고서입니다. 민준 씨가 요청하신 대로 모두 실행했어요. 민주는 서류를 훑어봤다. 직원 복지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이행되어 있었다. 잘하셨네요. 민준 씨 덕분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서류를 덮고 윤 여사를 바라봤다. 어머님. 네. 이제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지수의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어리석었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민주는 미소 지었다. 용서는 제 방식입니다. 복수보다 훨씬 값진 거니까요.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지수가 복받은 거예요. 저도 지수 덕분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예전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가족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윤 여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거리의 청소부들, 경비원들, 식당 종업원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였다. 그날 저녁 윤 여사는 지수를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모녀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지수야, 내 엄마. 결혼 준비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지수는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다. 정말요? 응.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지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오해와 편견이 만들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민주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실장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윤 여사님이 정말 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장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이지만 용서는 평생의 평화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찾아오고 벚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 민준과 지수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소박한 야외 정원이었다. 민준이 고집했다. 화려한 호텔보다 자연 속에서 진심을 나누고 싶다고. 하객석에는 민준이 일했던 빌딩의 청소 동료들, 경비원들, 식당 아주머니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민준을 기다렸다. 야, 민준이 형이 진짜 건물주였대. 나도 들었어. 근데 우리랑 똑같이 청소하고 밥 먹고 그랬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돈 있어도 사람 무시 안 했으니까. 뒤편에는 윤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거만한 표정은 없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민주는 제단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수가 제단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딸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줄에 없는 결혼식이었다. 민준이 원했다. 형식보다 진심을 나누고 싶다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야, 처음 널 만났을 때 나는 청소부였어. 아니, 청소부인 척했지. 하지만 너는 내 직업을 보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봐줬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키겠어.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빠, 저도 오빠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걸. 오빠 곁에서 평생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청소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피로 연장에서 윤 여사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민준 씨, 이거 받아주세요. 민준이 상자를 열자 하얀 장갑이 들어있었다. 윤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주차장에서 발로 밀쳤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에요. 청소부 아들이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욕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장갑은 제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민주는 장갑을 받아들고 윤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야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래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과거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과 지수는 손님들을 배웅했다. 청소 동료들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형, 축하해. 우리는 형이 청소부든 건물주든 상관없어. 형은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어.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민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민준과 지수는 정원에 홀로 남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지수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오빠, 이제 청소 일은 그만둘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계속할 거야. 왜요? 그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거든. 돈이 많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 지수는 민준을 꼭 안았다. 역시 오빠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입을 맞췄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면 없는 진심만이 남은 살. 며칠 후 민주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빌딩 청소를 시작했다. 동료들은 놀라며 물었다. 형, 진짜 계속 일할 거야? 당연하지. 나는 청소부이자 건물주야. 둘 다 내 정체성이야. 대박. 형 진짜 멋있다. 민주는 웃으며 청소를 계속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었다. 점심시간 민주는 지하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민준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저 나이에 청소부라니. 인생 실패했네. 동료들이 화를 내려 하자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그 사람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뭘요? 진짜 성공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걸.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고 있는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였다. 민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고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진짜 사랑을 얻었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는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 여사도 가끔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가면을 벗고 진심만 남은 살.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8천억 원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민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겸손과 사랑으로 쓰는 인생의 새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